10여 미터 앞에 폭탄이 떨어졌던 주택은 그야말로 폐허로 변했습니다. 당시 마당에 나와 있던 집주인은 공포를 떨쳐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일단은 가슴이 답답하고 막 그러니까 한숨이 막 계속 나오고 또 사람 많은데 가는 게 너무 싫고 저런 소리 너무 무섭고요. 찻소리만 들리고. 네. 100여 세대가 사는 평온했던 마을. 오폭 현장에서 꽤 떨어져 있는 주택들도 곳곳에 상흔이 역력합니다. 폭발 당시 외출을 했던 주민들도 비슷한 공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금 다들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건다 그리고요. 잠을 못 자겠다 그러고요. 식사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병원도 안 가시고 그냥 끙끙 앓으시는 분이 많아요. 대책 없는 사격훈련 포천 시민 죽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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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늘한 봄바람을 맞으며 주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접경지에 있다는 이유로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지만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울분을 토합니다. 도비탄에 불발탄에 소음에 시달리면서 75년을 희생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피해 보상과 생계 대책 마련, 사격장 인근 주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안보 특별법 제정만이 이 일을 해결하고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렵습니다. 여기서 살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는 누구끼리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집안이 무너지는 것 같고 벽이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호소하러 왔습니다.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모든 게 들리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여기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포천 지역은 9개의 사격장이 있습니다. 그 9개의 사격장 면적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4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훈련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훈련장에서는 엄청나게 사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 시민은 70년 동안 어떠한 보상은커녕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진다는 그런 각오로 사건 사고가 있어도 70년을 참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투기 오폭 사고가 있어 실질적인 이 9개의 사격장에 대한 피해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히 정부에서는 세워줘야 된다고 보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현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포천시 공군 오폭 사고가 일어난 지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민간인은 40명, 군인도 2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포천 시민들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인사이드 경위는 백영현 포천시장과 함께 오폭 사고 대책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사고 수습으로 바쁘실 텐데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현재 사고 수습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매일 아침 마을을 방문해서 그 주민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또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 또 앞으로 오늘 어떻게 대책을 해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논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이번 오폭 사고 이제 3주가 지나면서 피해 규모가 거의 최종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먼저 부상자와 가옥 피해 상황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지난 3월 6일 공군 전투기 2대가 8발의 실탄을 마을을 폭격하는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 약 40명 그리고 군인도 26명이 다쳐서 66명의 인명사고가 나서 현재도 6명은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또 특히 이제 재산 피해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가옥 또 상가 이런 건축물들이 200채 그리고 그 자동차도 16대나 파손되는 아주 참혹한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네, 이런 인명 피해, 그렇습니다. 또 물리적 피해도 네. 피해지만 이 정신적 고통도 작지 않은데요. 예. 이 주민들이 그 잠을 잘 수가 없다. 네네. 또 소음 때문에 귀가 멍멍하다. 이 집단적 트라우마도 호소하고 계신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사실 요즘 농촌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호소는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 겁니다. 그럼 불면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도로변 옆에 사시는 분들은 자동차 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그 잠을 못 주무시고 이런 것을 많이 호소들 하시는데 그런 주민들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 심리적인 치료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약 30명의 학생 중에서 좀 심하게 그런 그 심리적인 치료를 요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포천에 소재한 차의과학대학교에서 그런 심리치료를 전담하는 그런 전문 그 의사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또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도 지금 겸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네. 시장님을 포함해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긴급 구제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도 일단 이 사고 피해 지역인 이동면 일대를 특별재난구역 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은 어떤 대책들이 발효가 됩니까? 예. 사고가 난 당일날 저는 이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을 해서 통합지원센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이제 총괄 지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입장 발표를 하면서 즉각적인 군사훈련을 중단을 해라. 그리고 정부에서 가해한 피해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신속하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라. 이런 것을 아주 그 당일 사고 발생 한 1시간 만에 제가 입장 발표를 했죠. 그리고 현장에서 같이 이제 그 피해 수습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있던 김용태 국회의원이 또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또 이번에 김동연 지사께서 2번씩이나 현장을 방문하면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는데 경기도에서도 또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특별 재난 지역이 사고 발생한 지 3일 만에 그래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속하게 당시 권한대행이죠. 지정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게 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구호나 이제 복구에 국비가 투입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또 국세와 지방세 이런 것을 납부 유예나 또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또 특히 공공요금, 전기세라든가 뭐 수도료, 뭐 가스요금 이런 것들도 감면 내지는 또 이렇게 유예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요청을 했던 사실입니다. 네. 이 정부가 일단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를 했고요. 지정을 했고 경기도 차원에서 그리고 포천시 차원에서도 그 지원을 지금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현장을 지휘하면서 이제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가옥이 뭐 수십 채, 수백 채가 파손이 됐는데 이런 파손된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민이 아주 많이 발생할 거다 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그날 우리 담당 공무원들, 포천시청 직원을 이렇게 팀장으로 하는 조사반을 구성을 했죠. 예를 들어 군인, 경찰, 소방 인력과 함께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팀장이 돼서 조사를 해서 신속하게 유리창이나 탈락된 이렇게 전등만 부착해 주면은 이주하지 않고 자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택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뭐 또 이게 중앙정부에서 피해 조사 다 해서 복구하고 또 배상하고 보상하고 이런 절차 거치려면 아무래도 뭐 몇 달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과감히 결정을 해서 우리 시에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신속하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제 보수를 해주고 자가에서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주민들을 이제 많이 줄여가고, 또 특히 이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이 파손된 주택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시설, 콘도미니엄이라든가 또 현재는 육군에서 제공하는 그 관사를 활용을 해서 이주 대책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 관사에도 들어가 계신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 19일이죠. 포천시청 앞에서 시민들이 대규모 집회, 걸기대회를 열었는데요. 천여 명 이상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시민들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은 뭔가요? 예, 우리 포천에는 사실 9개 소년들은 이제 사격장이 있는데 지금 75년을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사고가 예를 들어 관역을 향해서 이제 소총 사격을 했는데 이게 뭐 단단한 물질에 또 안반에 튕겨서 나가는 도비탄 사고라든가 불발탄 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발생한 이런 사고는 없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도 주민들이 뭐 현장에서 시위도 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사격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이것도 엄청난 일이 발생되니까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었죠. 이번에 시위에서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그 피해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정부에서는 좀 해줘야 된다는 외침이 많았었습니다. 네, 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게 뭡니까? 예, 우리 국가 또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재산 보호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군이 연습하고 사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또 한미 동맹 관계를 국군이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사격 훈련 이런 게 그렇게 뭐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그 9개나 되는 그런 사격장을 우리 포천의 전 지역에 이렇게 분포해 놓고 동시에 이런 위험 요소를 상존하게 하면서 사격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할 시간이 됐다는 판단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곳을 선택을 해라. 그 선택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안전수칙 철저히 지키고 훈련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얼마든지 그 합리적으로 훈련 서로 부대 간에 맞춰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민들의 아주 특별한 바람은 국가안보에서 훈련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위험 요소를 줄여가면서 해달라, 이런 외침인 거죠. 예. 그리고 또 주민 요구 사항 가운데 군사지역 주변 주민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뭐 이제 75년간 외쳤는데 그래도 국방부에서 이제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있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 이제 보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2년차 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주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턱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 3만 원 내지 6만 원의 그 소음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이 됩니다. 이것도 별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차감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주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정말 당치 않은 그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오히려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떤 감정이 생기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더 큰 피해는 그러한 월 3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는 그러한 그 토지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군소음 관련 지역, 대책 지역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하락된다는 원인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오폭 사고가 아니었다면은 원래 그 훈련장은 성진 훈련장이었죠. 네네. 포천의 성진 훈련장. 그렇습니다. 이 훈련장이 아주 대규모라는데 어떤 곳입니까?
예. 이 승진 훈련장은 산정호수 국민관광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격장인데요. 동양 최대, 아시아 최대의 사격장이라고 그러죠. 한 600만 평이 되는데 이게 70년대부터 우리 국군에 이제 제공이 돼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뭐 무슨 전차 훈련도 하고 헬기 아파치 훈련도 하고 전투기 훈련도 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 곳이라서 아주 뭐 75년간의 다양한 피해 사례가 있어서 시민들의 뭐 재산이나 저 생명을 많이 위협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렇게 이제 주민들께는 인식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승진 훈련장 주변 주민들은 이제 수시로 네. 포탄 소리를 듣고 이 밤낮 주야로 소음에도 시달리는데 여러 가지로 힘든데 군에서 지금까지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그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보상은 이제 월 소음에 시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음 측정을 해서 대상이 되는 그 가구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월 3만 원 내지 6만 원 정도 이렇게 직접적인 보상을 해주고 있고 이제 조금 이제 고무적인 것은 그래도 직접적인 소음에 시달리고 군 훈련에 시달리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제 이주를 시작을 하는 그런 정책을 펴서 이제 비로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좀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보상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포천에 정리해 보면은 그 9개의 그 훈련장이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 승진 훈련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미군 전용 훈련장이 있죠. 네. 로드리게스 훈련장. 네, 네. 이곳에서도 그 피해가 이런저런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로드리게스 사격장은 미 8군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격장인데 그거야말로 지금 75년간에 뭐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도비탄이 발생한다든가 불발탄이 발생을 해서 불발탄이 민가의 지붕으로 떨어지는 사건, 그리고 또 뭐 소음에 시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근의 탱크 전차가 가동을 하면서 그 이제 도로가 파손되는 부분, 또 비산 먼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특히 재작년도 10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는 미군이 소총 사격 훈련을 하다가 이 소총의 총알이 그 사격 지점에서 3km나 떨어진 우리 시가지에 있는 그 4차선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윈도우 브러쉬에 박히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도비탄입니다. 이제 이건 도비탄도 아니고 네. 어디 부딪혀서 날라온 탄이 아니고 완전히 실탄이 직접 날라와서 차량에 이렇게 박히는 오발 사고라고 봐요. 오발 사고죠. 네. 오발 사고가 발생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어서 그 뭐 미8군 사령관이 직접 와서 사과하면서 주민들을 달래기도 했었는데 아주 그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폭이나 오발 사고가 있을 수 있고 도비탄은 제대로 명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체를 뚫지 못했을 때 다른 데 튕겨 나가는 그게 도비탄. 그렇습니다. 도비탄의 피해도 만만치 않겠네요. 그것도 인근에 그런 피해를 호소했던 적이 많았었죠. 네. 이렇게 가정으로 날라든 그래서 이제 뭐 창문을 깨고 들어왔던 적도 있었고 다양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이 로드리게스 훈련장이 이 영평 사격장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평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주도해서 이번에 그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든 거죠. 그 군과 협의를 하다 보면 결국 훈련의 사전 공지 또는 협의 그리고 피해 보상이나 배상 문제가 관건일 텐데 그 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군과의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로드리게스 사격장 주변에 영중면, 영북면, 창수면 이렇게 3개면 1,800세대 한 3,800명이 연접해서 살고 있어요. 이런 지역에 수시로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 주민들 스스로 사격장, 뭐 훈련장 여러 개 있으니까 사격장 등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직접적으로 피해 부분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그 합리적인 말은 서로 이제 어떤 소통의 시간도 갖고 있는데 다행히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설립이 된 이후에 또 많은 노력을 거쳐서 그나마 그 주변 지역의 소음에 대해서 보상을 주기 시작한 게 이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또 강력히 항의돼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런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는 그나마 그래도 정부에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서로 소통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서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군 당국과 소통을 할 때 물론 네. 시청도 주체가 되지만은 네네. 이렇게 시민 단체가 있으면은 훨씬 이 소통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포천 시민들이 이제 겪고 있는 군 관련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그 이주를 실제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했는데 네네. 이 삶의 터전을 떠나는 분들 이분들을 위한 그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있나요? 예. 이번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노곡리 지역의 주민들도 여기서는 계속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못 살겠으니 이주 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마을을 이주시켜달라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이런 정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거와는 별도로 우리 포천시에 사시는 분들한테 많은 지인들이 거기는 괜찮으냐, 거기는 괜찮으냐, 피해 없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본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포천이라는 지역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는 이 피해 지역은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보상과 장기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대책 분명히 만들어야 되고 포천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번에 강력히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해달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격장을 한 군데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토도 좁은 대한민국인데 그런 것을 생산성 있는 시설로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방위 산업에 필요한 그 산업단지가 필요한데 우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포천이라든가 이런 사격장 주변 지역에는 사격장으로 희생만 하게 해놓고 이런 방위 산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생산성 있는 그 산업단지 같은 것은 저 남쪽에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새로이 유발되는 방위 산업의 그 생산 단지 시설을 국가 산단을 이 통합 정리된 유휴 부지에 만들어 달라. 그리고 우리 산정호수 같은 얼마나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까? 이제 그런 주변에 있는 그 사격장이 예를 들어서 통합되면서 유휴지로 발생하게 되면은 이런 곳에 정말 대규모 관광 위락단지를 만들자.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삼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시장님. 국가안보를 위해서 오랫동안 희생한 포천 시민들에 대해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이번 오폭 사고와 관련해서 포천시장으로서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네. 이번 노곡리의 전투기 폭격 사건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여기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상이 돼야 되고 또 원인 규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는 요청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이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 어떤 특별한 보상을 달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포천시에서 2년 전부터 준비해온 기회발전 특구는 드론을 앵커 산업으로 하는 기회발전 특구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도 입증됐듯이 앞으로의 전쟁은 드론이 그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 정도로 드론의 역할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포천에 어떤 산업단지, 기업발전 특구 산업단지를 지정해줘서 여기서 생산되는 드론을 어디 가서 이 테스트합니까? 이 폭파 시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기왕에 있는 포천의 사격장에서 테스트베드로 활용을 하면서 교육훈련 인증센터도 우리가 만들 테니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만 해달라는 그런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2년 정도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지방의 균형 발전과 또 지방 분권을 위해서 한다는 정책인데 그 부산이라든가 광주, 울산, 대전, 대구 이런데 48개소나 지정을 해준 겁니다. 거기하고 포천하고 어디가 더 좀 정책적인 배려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포천은 지금 현재는 수도권이라서 기회발전 특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인데
아니 국민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포천에 포탄이 떨어지는 지역이 수도권이라고 서울하고 서울 종로하고 같이 수도권이라고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달라는 거죠. 포탄 한번 떨어졌다고 저희가 뭐 무슨 떼 쓰듯이 보상을 해달라는 건 아니니까 이런 기회에 정부가 정말 철저하게 수도권이면서도 지방만도 못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접경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을 펴달라는 거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저 48개나 저 남부 지역의 지방에 지정을 했는데 이제 뭐 여기 늦출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포천에 기회발전특구 꼭 지정해 주시고 또 이번에 노곡리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포천이라는 도시의 이미지가 아주 실추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개선해 주실 겁니까? 네, 지금도 이 오폭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으실 텐데 이 피해 주민들 그리고 포천 시민들을 위해서 마무리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14만 시민들의 재산과 또 생명을 보호할 위치에 있는 시장입니다. 그간 75년을 이런 어려움 또 위험 또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위험에서부터 노출되어 있어서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러한 것이 또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9개의 그 사격장을 이제는 정부로부터 정말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마음이 돼서 우리 그 정당한 권리를 좀 주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소 또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 이번 기회에 저희가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피해 입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위로도 해주고 또 우리 포천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정부에서 꼭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온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 75년간 일상의 불안은 물론 경제적 희생을 감내해온 포천 시민들이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폭 사고를 계기로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